안에 A하고 B가 들어갈 때 이런 성질을 만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A, B 모두 양수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게 보이는 M, N, P 이와 같은 자리에 자연수가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볼까? 1번 n제곱근 A, n제곱근 B야. 두 개를 곱했대. 그러면 저기엔 쓰지 않을 텐데 n제곱근 A, n제곱근 B의 상황은 사실은 어떤 상황이에요? A의 n분의 1제곱 플러스랜다. 곱하기 B의 n분의 1제곱이지. 지수법칙으로 따지면 얘는 뭔데? A, B의 n분의 1제곱이에요. 그런데 n분의 1제곱은 뭐로 바꿀 수 있어? n제곱근 A, B로 바꿀 수 있다. 그런 거 아시죠? 바로 그래서 이 녀석은 n제곱근 A, B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n제곱근 A, B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n제곱근 A, n제곱근 B로 바꿀 수 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 이거 좀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다? 루트 A, 루트 B는 루트 A, B가 되고 루트 A, B는 루트 A, 루트 B가 돼. 단 A도 양수, B도 양수여야 돼.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운 기억나죠? 예, 그 녀석의 그 개념의 확장형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치라는 게 생기지. 얘 뭐로 바뀔 것 같아? 시작! n제곱근 B분의 A. 얘는요, n제곱근 A분의 n제곱근 B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은요, 자, 3번 보자. n제곱근 A 전체 m제곱이라는 것은 A의 n분의 1제곱의 m제곱이지. 결국 얘는 A의 n분의 m제곱으로 바뀌어서 n제곱분 A의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오, 요 바깥에 있는 거 안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와도 돼.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 바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 돼. 자, 됐죠? 그러면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m제곱근 n제곱근 A 나와 있지. 얘는 사실 무슨 얘기야? A의 n분의 1제곱의 n분의 1제곱이다. 지수법칙에 의하면 A의 nm제곱분의 1이다. nm제곱근 A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씁니다. 오, 얘는 mn제곱근 A 라고 써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제곱근의 위치를 아예 바꿔서요. n제곱근, m제곱근 A 이렇게 바꿨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는 m제곱근, n제곱근 A라고 써도 되고 n제곱근, m제곱근 A라고 써도 상관없다. 우리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상황이에요? A의 mP제곱분의 mP제곱이죠. 결국 얘는 A의 m분의 m제곱이 되겠네요. 결국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를 봤는데 약분이 되는 수가 있으면 약분해줘도 된다요. 결국 얘는 뭐가 되겠다?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되겠다. 혹은요, n제곱근 A의 m제곱을 나의 의도에 의해서 mP제곱근 A의 mP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 식의 변형상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변형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자, 아직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어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좀 탄탄하게 잘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선생님이요, 시간 30초 드릴 거예요. 암기합니다.
됐다. 칠판 보도록 한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얘기한다. 어떤 조건이 필요했습니까? A는 양수, B는 양수. 뭐가 들어갔어요? 자연수. 여기 뭐였어요? n제곱근 AB. 여기는 n제곱근 A, n제곱근 B. n제곱근 B분의 A. n제곱근 A분의 n제곱근 B. n제곱근 A의 m제곱. n제곱근 A 전체의 m제곱. 얘는 뭐가 됩니까? mn제곱근 A. n제곱근 m제곱근 A. m제곱근 n제곱근 A. m제곱근 m제곱근 A. 얘는요 n제곱근 A의 m제곱. 얘는요 mp제곱근 A의 mp제곱. 됐죠? 네.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가 지랄맞게 생긴 문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아래에 있는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우선 생각해 볼 점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81이라는 밀수가 보이고 있지? 나는 이 81을 왠지 뭐로 바꿔놓고 풀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느껴져야 된다? 어떤 수로 바꿔놓고 풀어야 돼? 9의 제곱일까? 저게 보면 4제곱 이런 거 막 보이지? 3의 4제곱으로 보는 눈이 필요해요. 한번 풀어볼래요? 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4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위에 있는 문제, 아래에 있는 문제. 너희들이 보기에는 위에 문제가 쉬워 보여? 아래에 있는 문제가 쉬워 보여? 찍어봐. 어느 게 더 쉬워 보여? 느낌상. 위에 있는 게 더 쉬워 보이죠? 근데 보통 학생들 보고 풀려면 익숙한 학생들도요. 아래에 있는 문제의 정답 확률이 훨씬 높아요. 위에 있는 문제가 간단해 보이지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위에 있는 문제가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딱 원리 원칙대로 풀지 않기 때문이야. 내 멋대로 수학에선 야, 이 상황에선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논리라는 게 있는데 그 논리를 걔 무시하고 내 멋대로 풀려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너희들은 루트 2라는 수와 2라는 수가 있으면 누구를 더 좋아해? 2를 훨씬 좋아해요. 루트 2는 더럽고 지저분한 수야. 그치? 되게 나쁜 수야. 그래서 루트 2 같은 경우는 루트를 없앨 수만 있다면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 그래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어떤 노력을 해요? 바깥에 제곱을 하거나 안에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요. 얘를 제곱하는 이유는 요 자체가 뭐기 때문에?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이야.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서도 무슨 생각해야 돼? 4제곱근, 3제곱근 이런 거 막 나오고 있지. 아, 저거 되게 나쁜데. 없앨 수만 있다면 없애고 싶다. 그래서 걔를 없애기 위해서 81을 뭐로 해석합니까? 3의 4제곱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식 적어볼게요. 4제곱근 81분의 3제곱근 81 플러스
제곱근 세제곱근 81분의 루트 81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선생님은 이 식을 이제 바꿀 겁니다. 우선 1차적으로 뭐로 바꾼다? 3의 4제곱으로. 전부 다 3의 4제곱으로 이렇게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3의 4제곱분의 3의 4제곱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보이는 이 커다란 루트를 분모분자로 쪼개버릴 수 있지?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돼요? 4제곱근 3의 4제곱분의 뭐야? 몇 제곱근? 12제곱근 3의 4제곱 더하기 몇 제곱근? 6제곱근 3의 4제곱분의 몇 제곱근? 4제곱근 3의 4제곱.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루트 앞에는 2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죠? 결국 4분의 1제곱하고 4제곱하면 얘는 어떻게 돼? 서로 상쇄돼서 지워지겠죠? 예. 그리고 요 녀석은 너무 크다? 얘 뭐로 바꿀 거야? 1. 얘 뭐로 바꿀 거야? 3. 얘 뭐로 바꿀 거야? 2. 얘 뭐로 바꿀 거야? 3. 됐나요? 됐지? 예, 숫자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줘야지 큰 수 갖고 가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이 식은 분모는 3분의 분자는 세제곱근 3 더하기 세제곱근 3의 제곱분의 3이라는 이와 같은 두 개의 분수식의 합으로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자, 됐지? 이제 계속 풀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유리요.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통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통분할 거예요. 뭐라고? 3 곱하기 세제곱근 3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3에 얘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얘를 곱해야지.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몇 나오는데? 3이지. 그쵸? 이해되나?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3 되는 거 이해가 돼요? 왜? 하나는 3의 3분의 1제곱이고 곱하기 하나는 3의 3분의 2제곱이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하고 얘도 하면 3의 1제곱 3 나오잖아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3 나왔어. 이제 더하기 얘하고 얘하고 이제 곱해줘야겠죠. 몇 나옵니까? 9 요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얘는 계산하면 3 곱하기 세제곱분 3의 제곱분의 12 약분합니다. 자, 이제 뭐 해준다? 분모에 유리화 해줍니다. 분모에 유리화 해주려면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야 돼? 세제곱근 3을 곱해야 돼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루트는 얘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안쪽에 제곱이 되거나 바깥쪽에 제곱이 돼서 루트를 없애줬듯이 세제곱근은 안쪽에 세제곱이 되거나 세제곱근은 바깥쪽에 세제곱이 돼야지만 세제곱근을 없앨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녀석은요. 여기 3개니까 이 녀석도 3의 세제곱이 필요해 라고 해서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세제곱분 3을 이렇게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주면 이제 뭐 나옵니까? 3분의 4 세제곱분 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곱 거듭 제곱근이 들어가 있는 덧셈 뺄셈 좀 어렵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쫓아가겠습니까? 어디가 이해가 안 가는지 소영야? 어디가 이해 안 가요? 이해됐어요?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문제보다 쉽다는
아래 있는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있는 문제는요. 주의만 하시면 돼요. 내 머리 위에 몇 개가 있을까?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A가 양수일 때 엄청 열나 복잡한 식이 나왔어요. 자, 얘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루트 A 곱하기 32분의 세제곱분 A라는 녀석은 얘가 분자 있는 수다라는 건 이해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분모 분자를 구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32를 써줄 거다. 32의 머리에는 어떤 천장이 있는가 봤더니 이렇게 생긴 천장이 있지. 32는요. 얘 안에 들어있는 수야. 몇? 5제곱근. 그럼 나는 갑자기 32를 뭐라고 해석하고 싶어져? 2의 5제곱. 5제곱근 2의 5제곱은 몇만 남습니까? 2만 남아요. 됐지. 자, 이제 여기에 있는 A를 봅니다. A라는 녀석은요. 얘의 영향도 받고 얘의 영향도 받지? 지붕이 머리 위에 두 개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써줍니다. 곱하기 뭐다? 15제곱근 A라고. 자, 눈치채셨죠? 그럼 분자에 오는 요 녀석은 뭐가 되겠어? 요 녀석을 써줄 거야. 뭐라고 써준다? 10제곱근 A. 자, 나누기. 다시. 세제곱근 보이고 8 보이네요. 뭐라고 써준다? 2. 그죠? 그리고 옆에는 15제곱근 A. 분자에는 6제곱근 A. 곱하기. 다시. 얘 뭐라고 써줘요? 루트 4네. 2. 그리고 10제곱근 A 분의 6제곱근 A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녀석만 곱하기로 바꿔놓으시면 되네요. 2의 15제곱근 A, 10제곱근 A 곱하기 6제곱근 A 분의 2의 15제곱근 A 곱하기 2의 10제곱근 A 분의 6제곱근 A. 계산 들어갑니다. 약분. 약분, 약분, 약분. 예.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2분의 1 나오겠습니다. 쉽죠? 아래 있는 문제가 훨씬 쉬워요. 예.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사실 지수 파트에서는요, 요 다음 페이지 개념이 제일 어렵습니다. 얘만 알면 이제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실수, A의 n제곱근이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그랬지. A의 거듭제곱근 같은 거 나오면 A의 n제곱근, 즉 n제곱해서 A가 되는 그 x값들을 막 구하면 원래 그 x값에는 무슨 수 둘 다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실수, 허수 다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가능하지만 그 가능성 중에서도 나는 실수만 골라가지고 실수인 것만 이 다음 표에 적어볼 겁니다. 즉 허수는 존재한다 해도 아래 표에서는 무시하겠다야. 오직 실수만을 기준으로 얘를 정리하겠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n이 짝수야. 즉 A의 짝수 제곱근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자. A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A의 짝수 제곱근은 A의 제곱근도 있을 수 있고 A의 4제곱근도 있을 수 있고 A의 6제곱근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A의 짝수 제곱근이에요. 그렇구나. A의 짝수 제곱근을 여기에 적을 거구나야. 자, 그러면 얘는 뜻이 뭔데? X제곱에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X값.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답이 몇 개가 나와요? 보통 2개가 나와요. 그죠? 예. 그리고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4제곱이니까 이렇게 식 바꾸면 4차 방정식이니까 노멀하게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몇 개 나옵니까? 4개의 X값이 나와요. X의 6제곱은 A니까 몇 개 나옵니까? 6개가 나와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만약에 A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답을 낸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A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만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X의 실수 값은 딱 항상 2개밖에 없어요. 실수는 무조건 몇 개밖에 없다고? 2개, 2개, 2개예요. 그러면 뭔 소리예요, 선생님? 예, 실근이라고 얘기해 볼까? 허근이 0개, 2개, 4개가 나와요. 무조건 이런 구조의 식에서는. 되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서 나오는 이 실근 구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좀 분리해서 쓸까요? 그래,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와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근은요 오직 2개인 얘만 나와요. 무조건. 나머지 개수는 전부 다 뭐다? 허근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결론 내도록 할게요. A가 짝수일 경우에 말이 꼬였다. A가 양수일 경우에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 뭐라고 쓸 수 있다? n제곱근 A 그리고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A가 뭐가 됐대? 0이 됐대. 자, 짝수 제곱근에서 얘가 0이 됐대. 얘를 만족하는 실수 x는 뭐밖에 없다? 0밖에 없어요. 오, 여기서는 0 하나밖에 안 나오겠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이제 뭐가 됐대? A 자리에 음수가 들어간대요. 어머, 마이너스 2 뭐 요런 게 들어갔다 치자. 자, x의 제곱, x가 실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얘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실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도 있다 없다? 없어요. 4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되는 실수 x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없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n이 홀수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예, 홀수니까는 뭐 세제곱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 x의 세제곱은 양수 쓸게요. 예, 3. x의 5제곱은 3. 이런 거 쓰지 말고 3의 세제곱이라는 수를 써보도록 하자. 예. 뭐 7제곱은 3의 7제곱. 자, 이와 같은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자, 얘는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 나와야 됩니까? 3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실근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남은 2개는 뭐다? 허근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의 실근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남은 4개는 뭐가 나온다? 허근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실근은 뭐밖에 안 나온다? 3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뭐가 나온다? 허근이 나온다. 이게 수학상을 배운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야. 자, 이제 보겠습니다. x의 세제곱이 요번에는 3의 세제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 요런 값이 나왔어. 그러면 이때 우리 보고 x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x 구하면 a의 3분의 1제곱. 즉 뭐가 되겠습니까? 세제곱근 a가 나오는 거예요. 오, 실수는 오직 하나 n제곱근 a만 나오는 거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A 자리에 0이 들어갔대요. x의 세제곱은 0을 만족하는 실수 x는 0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세제곱근과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루트 2하고 루트 마이너스 2하고 좀 볼 거야. 그리고 아니야, 2 말고 4 요렇게 놓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번에 루트가 아닌 세제곱근의 8과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8 요 4개의 숫자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요 녀석의 숫자의 의미는 뭐예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예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몇인데?
2예요. 그죠? 자, 요 녀석은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는 몇인데? 2i예요. 맞나요? 자, 얘는 뜻이 뭐야 그러면?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우리 뭐 생각할 수 있어? 2. 얘는 뭐예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마이너스 2예요. 결론은 뭐냐면요. 짝수 제곱근은요. 짝수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허수의 영역으로 빠져. 하지만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이 세제곱근, 다섯제곱근, 일곱제곱근 이런 거 안에는 양수음수 다 올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양수음수 다 올 수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도 정리하면 A가 음수일 경우엔 그냥 음수 들어와도 돼요. N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와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표를 머릿속에 잘 통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A의 N제곱근이야. 맞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 A의 N제곱근입니다. 그런데 A가 죄송해요. N이 짝수가 왔어. 맞아. 짝수가 올 때는요. 양수가 파워가 굉장히 세서 두 개 다 가지고 가는 거야. 뭐 0일 때는 그냥 0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얘가 너무 세다 보니까 얘는 하나도 갖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홀수 제곱근에서는요. 힘의 균형이 굉장히 공평해. 몇 개 하나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편할 거예요. 오,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힘이 세서 실수를 몇 개나 갖고 있다? 2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얘한테 뺏겨버려서 있다 없다? 없다. 반면에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는 양수형, 음수 모두 다 그냥 공평하게 몇 개씩 오고 있다? 1개씩 오고 있다. 기억하세요. 2개, 1개, 빵개, 1개, 1개, 1개. 요 숫자도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한 내용을 온전하게 잘 이해한 학생은요. 아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만 찾아 쓰시오.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만 찾아 쓰시오. 풀어보세요. (15초) 뒤에 같이 갑니다. 푸세요. 자, 우리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몇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중에서 실수만 찾아 쓰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짝수 제곱근, 홀수 제곱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짝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공평하지 않다 그랬지? 몇 개, 2개, 1개, 빵개. 얘는요, 1개, 1개. 그래서 답의 개수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16의 4제곱근은 뭐가 되겠습니까? 4제곱근 16과 마이너스 4제곱근 16. 요렇게 2개의 숫자가 온다요. 자, 그런데 4제곱근 16은 뭐야?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니까 2.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니까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0의 8제곱근은 뭐밖에 없다?
0. 마이너스 7의 6제곱근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자, 공평하게 하나씩 오는 녀석 들어갑니다. 5제곱근 10, 0, 7제곱근 마이너스 5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요 밑에 있는 것도 풀어보세요. 옳은 것은 공표, 틀린 것은 X표 하시오.